그냥 출퇴근할 때 꺼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하락장풍의 일시 반등인지 아니면 오랜 하락장 끝에 진짜로 추세 상전하는 그 초입에 긴 겨울이 끝나는 그 시점인지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쉽사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자들의 심리, 즉 유명 강사들이 말하는 심리 차트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동산 현장 분위기와 동행하는 동행 데이터거든요. 항상 데이터는 후행한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선행하게끔 인수 조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백테스트 값으로 선행하게끔 다른 방식으로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데이터가 있고 현행 데이터가 있고 후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심리 차트라는 거는 현행 데이터와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KB 부동산에 등록된 협력 중개업소들에게 매주 단위로 전화해서 현장 공인중개사가 의중을 물어서 입력하게끔 돼 있어서 현장과 동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매도세와 매수세가, 매도세는 집주인이 집을 팔고자 하는 심리, 매수세는 예비 매수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그 심리, 그런 것들이 하락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매수세는 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도세는 집을 다 팔려고 내놨어. 엄청 높아.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제가 그림을 아마 띄워 드릴 겁니다. 편집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돼서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두 개 벌어져 있습니다. 매도세는 매물이 많아서 엄청 높고 매수세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상승장의 추세전환에 들어가려면 이게 쓱 붙습니다. 매수세가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파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이 추세가 상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세도 파동으로 내려옵니다. 그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중간에서 교합을 일으키면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막 만나면서 대상승장의 전초가 시작되는 알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도세와 매수세 차트를 한번 보고, 두 번째는 매도 매물의 적체량이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얼마나 네이버 부동산에 내놨느냐 이런 것들을 매번 집계해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프로텍 앱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그 심리 차트랑 그다음 매도 매물 적체량 차트랑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할 세 번째 차트도 다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매도 매물 적체량을 왜 보느냐 하면 공급을 신규 입주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기축의 매도 매물 적체량도 공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 신규 입주랑 기축의 매도 매물을 같이 봐서 공급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좀 먼 시야에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프로테크 앱에서 매도 매물 적체량을 쭉 보시면 21년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의 매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로 단편적인 논리로 가기에는 매도 매물, 기축의 매도 매물 적체량도 동시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심리 차트가 두 개가 맞붙으면서 교합점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매도 매물 적체량도 계속 수년간 침체장에서 오르기만 하고 있던 것들이 고점을 찍고 횡보하거나 내려가는 낌새를 추세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추세라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의 연결값, 평행 채널, 그 추세가 올라가던 게 횡보하거나 하락 전환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래량. 자, 이미 집값이 많이 비싼데 조금 깎였잖아요. 그래서 예비 매수자들은 덤벼들기에는 여전히 비싼 겁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마저도 하락장이 반등이 커서 다시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싸니까 수요에 더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 신규 공급이 아무리 적어도 집값이 여전히 비싸니까, 그리고 조정된 지 얼마,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싸니까 수요는 더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 수요가 더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과잉이라는 소리지. 그렇지만 그 공급을 신규 공급과 기존 매도 매물 기축 공급을 합산해서 크게 보자면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서 세 번째 거래량이 폭증해줘야 긴 하락장이 끝나고 대추세가 상승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바닥에 눌러붙으면서 고점과 저점, 거래량의 감소 추세가 하방하고 있고 밑에 붙어있던 것들이 올라가줘야 된다. 거래량도 추세가 상승 전환, 매도 매물의 적체량도 추세가 하향 전환, 매수 매도 플레이어, 예비 매수 매도자들이 심리도 교합점을 이룬 그 상태가 되어야 그게 새로운 대상승장으로 전환이 되기 위한 매시브한 지지대라 그럴까요? 매물대라 그럴까요? 차트 분석에서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단단한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탄력 있게 안정적으로 올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 중에 깜짝 반등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주만 오릅니다. 선별적으로. 정고점을 다 놓고 하는 거는 다 핵심주입니다. 그런데 대추세가 시작되는 14, 15, 16, 17 이럴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상급지든 중급지든 하급지든 간에. 물론 시점은 14년, 13년에 상급지부터 물론 파동이 먼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면서 움직이는데 급지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올라준다는 겁니다. 10억짜리가 20% 오르면 2억이 오르는 거고, 오르는 차익은 다 다르지. 5억짜리가 20% 오르면 1억이 오르는 거고, 차익은 다 다르지만 비율이 같은 파동으로. 왜? 외시브한 되게 많은 거래가 14, 15, 16, 17, 18, 19 다 같이 입지 구분 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년, 23년 이후, 중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반등장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비율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기 세 가지 요건들이 부동산 프로테크 앱 중에 아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에서 하면은 매수, 매도 차트 다 나오고, 매도 매물 적체량, 매물 증감 차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차트도 당연히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출퇴근할 때 꺼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하락장 중에 일시 반등인지 아니면 오랜 하락장 끝에 진짜로 추세 상전하는 그 초입에 어떤 긴 겨울이 끝나는 그 시점인지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쉽사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제 네이버 블로그 펭귄과 파도 들어오셔서 관련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한 다른 내용들도 많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표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오늘 얘기가 내가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야.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안위를 책임지는, 하지만 우리 보금자리가 물가 상승분 정도 이상은 조금 해지할 수 있는. 왜냐면 집은 우리가 전재산을 투여해서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집값이 상승한 꼭지에 몰리면 너무 그렇게 괴롭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원리금이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계속 한 20년 보유해버리면 오르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야. 그냥 다 오르잖아. 그쵸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인구와 세대가 감소해서 뭐 지방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드라는 것도 파동이 계속 30년 파동은 계속 올라간다는들 내려오는 저점을 형성하는 중파동과 소파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정에서 가정 영역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지만 아마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이웃분들이나 혹은 내가 대단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내용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들을 핸드폰 앱에 내가 직접 지표를 생산해서 뭐 가공해서 이렇게 저처럼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관심단지의 효과 추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면은 큰 실패는 안 한다. 정확한 것 좀 못 잡더라도 꼭지에 물려서 막 손해를 보고 막 2, 3년 안에 급락을 맞이하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것만 해도 인생을 크게 돌아서 힘든 길로 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